예, 원래 예의가 없으니까 무시하시죠.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정부 질문 중에는 서로 좀 예의를 갖추고 품위 있는 본회의장이 운영되도록 다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2월 4일 안가 회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국민 앞에서 한 답변에 허위가 있을 경우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3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절친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완구 법제처장,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문제 검토, 공직자 인사 검증, 권력기관을 관리하는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을 포함한 4명이 회동을 했었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얼마 동안 만났죠? 1시간 남짓 될 겁니다. 예, 대통령 주도의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4명의 회동입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인가요?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으시죠? 예, 단순한 친목 모임인가요? 대통령의 관여 뭐라고 하시는 부분에 근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안가 가옥은 경호처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 과정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안가에서 4명의 대한민국의 법률을 통과하는 수장들이 모인 게 보통의 식사 모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가 있었다고 해서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거나 또 다른 무슨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왜 모였냐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 과정에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상임위의 정인으로도 말씀드렸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가에서 회동한 게 보통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란 다음 날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1시간 회동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날 1시간 모이고 나서 헤어진 게 맞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진 안가에서 2차 회동을 하진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는 전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위증을 하지 않고 진실을 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모일 때 지금처럼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한 수사 쟁점과 대비 방안에 대한 대체 회의 의혹이 제기될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날 그 모임에서 때가 때인 만큼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임 함께 식사를 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사람 외에 정말로 다른 사람 없었나요?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참석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통화한 사람 없습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그날 모임에 4사람 모인 사람 중에 그분들인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휴대폰 교체했나요? 교체한 적 없습니다. 교체 않고 백업했나요? 제 자료를 백업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지 휴대폰 교체한 적 없습니다. 어느 폰에다 백업했나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폰으로 해놨습니다. 휴대폰 경찰에 제출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뭘 감추려고 백업한 건 아닌가요? 무엇을 감추?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백업 무엇을 감춥니까? 휴대폰을 동시에 다 교체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지금도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죠. 저는 내란죄에 대해서 어떤 혐의도 제가 받을
오해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해를 받고 안 받고는 나중에 증명이 되겠죠. 검찰과 경찰에 자료를 제출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제가 소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냈습니다. 검찰이 자료 요청하지 않았었나요? 필요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안가 해동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집행하려 한 건 알고 있죠. 몇 차례 막았나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검찰이 3차례나 방해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압수수색 대통령실과 공관청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사항 보고 받았습니까? 저인데 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는 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비화폰 서버나 이쪽 확인이 되면은 안가 모임도 압수수색 대상이거든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저는 뭐 보고받은 지금 5시간째 대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경호처하고. 알지 못합니다. 여기 국회에 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내란 수사를 방해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장관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예. 예, 장관. 대한민국 검찰이 내란 수계를 어떻게 풀어줬는지 봅시다. 내란 수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은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이혼 결정 우려였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답을 했죠. 예, 제가 그 당시에 지휘는 하지 않았지만은 밖에 직무 정지 상태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하고 그 조문을 한번 보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모로 지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과 관련된 부분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석방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법률 규정에. 그런데 그 규정들이 일부는 법원 판결에서 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판결이 나고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장에 대한 영장주의 원칙이 법원에서 신병을 관리한다고 하는 제일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취지에 똑같은 상황이라서 검찰에서 그 결정을 존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기된 적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같은 조문에 같은 두 개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보석하고 관련된 구속 취소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아직 안 몫이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판단할 몫이 아니잖아요. 아직 안 왜 되어 그런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위헌 여부를 운운하면서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는 겁니까?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존중하고 헌법재판부예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본안에서 구속 집행 충분히 정지하고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구속 취소가 같은 사안이에요? 다른 사안이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즉시항고로 다퉜어야죠. 수단이 즉시항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시항고가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분은 검찰에서 현대 검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대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 그랬죠? 즉시항고 가능하다 그랬죠? 그거는 뭐 그분의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생각이라고요? 예. 즉시항고가 지기현 판사는 뭐라고 다닌지 아셔요?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소문이 들리는데 그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즉시항고를 거부하지 않은 사유는 지기현 판사의 시간 계산, 날짜 계산법 이거 자체가 지기현 판사의 법리대로 하더라도 잘못되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알고 있나요? 그 기존에 저희들이 구속기간 계산하는 방식과 다른 내용을 지기현
재판장이 결정한 것은 알지만은 구속 취소 사유가 하나가 아니고 저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기간 산정이었고 검찰이 80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날짜 계산 관행을 갖다가 지기현 판사가 시간 계산법을 도입해가지고 무시했고 시간 계산으로 하더라도 구속 취소 기간 안에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그것은 부분은 검찰이 본안에서 윤석열을 풀 것이라고 석방시키기 위해서 탈옥시키기 위해서 한 일 아닌가요? 그런 의도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하고 경호처에 차장하고 이광우 본부장 압수수색과 방해하고 관련된 부분의 판단은 검찰이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법을 유린한 거 아닙니까? 내란 수사를 가로막은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수사는 독립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누구도 외압을 하지 막았잖아요. 않습니다. 그 외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가 반말한 거야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라니까요.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석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가제는 의석에 조금 자제해 개편이라지만 주세요. 아무리 가제는 개편이라지만 국민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법치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훼손하고 유린하는 검찰을 두둔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눈치만 보고 내란을 비호하는 검찰을 믿고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심판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소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수사도 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밖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새로운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제도적으로 위헌성이 다 제거된 법률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져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수사가 충분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수사가 충분한가요?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내한테 왜 수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있나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 내용이 어떻게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신지 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보도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면 안 하는 겁니까? 하고 있으면 증명해 보세요. 보고 받은 저는 거 얘기해 보고를 보세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거 얘기해 그 보세요. 부분은 수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계속해서 한덕수 여기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2명을 끼어 팔기식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둔하고 있죠.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 사고와 권위는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권위 시현을 행사할 수 있다고 표현했죠. 권리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차관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견도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앞서도 권위 시에 구분해가지고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우리 백혜련 의원 질의 때 법무차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의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권위 시 권한대행의 상태로 2달도 안 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언적 얼권을 자행하면서 임기 6년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알박기요 권한 도둑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입법, 사법, 행정 세부에서 3명씩 지명 내지는 추천을 해서 선출직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대통령의 있습니다. 고유 권한이에요. 4,400만 국민이 임명한 선출직 대통령의 무슨 권리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그게
국가 수반으로서의 영역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눴을 적에 행정부 수반의 목 3명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게 반드시 국가 수반,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50일도 안 남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그 대통령 권한을 훔친 도둑질이 분명한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시는 그러면 겁니까? 정부 교체기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최소한으로 관리해야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심을 둬야죠. 그 부분에 현상 유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강요들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신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 하시려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존중하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내란죄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저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결정이 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재판 계속 중인데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보고 지금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내란 속의 윤석열은 대통령직 4년 이후에도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파면 10일 만에 열린 내란죄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무려 93분간 계획만 늘어놓으면서 내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대통령 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죄 첫 재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대응이었다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감을 통해서 제대로 더욱더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내란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과 법치로 포장된 윤건희 정권의 화물이 명태균 게이트로 벗겨질 위기에 처해 있어도 지난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후 최고의 장벽인 이재명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죄를 만들어 사법타전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12.3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무장 군인들이 국민과 국민의 대의를 끌어내기 위해 총 뿌리는 겨는 친위 쿠데타를 잊지 않고 청산해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6월 3일은 내란 수기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